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에 한국인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이 대장암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요,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대장암 발병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요. 최근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란셋이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의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시 한국이 1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대장암 발병 연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아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하고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상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문제였어요. 잦은 음주, 육류 그리고 가공육 섭취의 증가가 대장암 발병 1위 국가로 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삼겹살의 소주잖아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겹살의 소주가 있지만 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술과 고기를 자주 먹는 분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대장암이고요. 술을 안 먹더라도 햄이나 소세지, 스팸 같은 가공육을 좋아해서 매일 반찬으로 끼니마다 먹는다든지 샌드위치나 빵과 같이 드시는 분이라면 머릿속에 대장암 주의 이렇게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만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침묵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대변을 보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가는 변을 본다면 그리고 한 달 이상 그 가는 변이 지속되면서 배변 후에도 피가 묻어 나온다면 뭔가 이상 신호구나 하고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 후에 필요하다면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장암 이전에 먼저 바로 이거 뱃속 안에 용종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용종은 대장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튀어나온 것인데요. 대장에 이 용종이 자라고 있으면 대변이 지나가는 그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변이 당연히 가늘게 나오겠죠.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대장에 용종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진료실에서 꽤 많이 듣습니다.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용종은 떼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용종 중에서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대장암으로 가는 전초 증상일 수가 있음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대장이 아니라 위장에도 용종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용종은 발생률이 1에서 한 9%, 그러니까 10명에서 100명 중에 1명꼴인 반면에 대장의 용종의 발생률은 30에서 40%, 즉 3명에서 4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하고요. 위 용종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거의 그냥 5% 정도로 낮지만 대장의 용종의 경우에는 50%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종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용종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어떤 사람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종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은 평소에 어떤 음식으로 식취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용종은 크게 두 가지. 암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 그리고 그냥 두면은 5년에서 10년 후에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 종양성 용종을 여기 보시면 선종이라고 적혀 있죠. 선종이라고 하는데 술이나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대변이 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독성 물질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점점 그 장 점막세포의 돌연 변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위의 영상에서 제가 가공육의 식품 첨가물들을 알려드렸었죠. 가공육을 많이 섭취해도 역시 장 점막세포 변이를 유발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용종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50세 이상이고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용종이나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 음주를 매일 하고
또 흡연을 자주 하는 분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또 칼슘이나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분들 역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결장암 발병률이 3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필요해요. 용종은 일단 발견되면 어떤 것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악성이고 또 어떤 것이 양성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두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선종을 설령 제거했다 하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요 30에서 60%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용종이 잘 자랄 수 없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여러분? 장 점막 세포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염증 관리입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세포의 돌연변이가 진행되면서 암세포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숫자의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자,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중간균이 60% 정도가 될 때 가장 건강한 장내 환경이 유지가 되고요. 이러한 균형이 깨져버리면 유해균 비율이 높아지면서 염증성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유해균의 종류인 대장균, 박테로이드, 프라젤리스, 또 크로스트리디움, 이름 어렵죠. 이런 장내 세균이 독소와 발암성 물질을 생산해서 염증과 암을 촉진시키는데, 특히 푸소박테리움이라는 장내 세균은요, 선종 발생 위험률을 3.5배나 증가시키고요. 반대로 프리보텔라 같은 세균이 많을수록 용종과 대장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프리보텔라는요, 평소에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의 장 속에서 주로 발견되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서도 특히 용종과 대장암을 예방하고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있죠.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상추입니다. 상추는 고기 싸 먹을 때나 먹는 채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상추가 대장암 발병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기를 드신다면 반드시 상추에 싸서 드시는 게 좋고요. 용종이 있었던 분이라면 평소에도 상추를 즐겨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추에는요, 칼슘, 철분, 비타민C,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그런 성분들이 풍부한 정말 좋은 채소이면서, 상추 먹으면 이렇게 졸린다고 하잖아요. 상추를 톡 따면 나오는 그 흰색 즙 안에 쓴맛을 내는 락토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신경 안정작용, 통증 완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추는요, 대표적인 항암 채소이기도 해요. 자, 다만 장을 이롭게 하려면 되도록 농약이나 질소 같은 그런 화학 비료를 많이 쓰지 않고 좋은 땅의 힘으로 길러진 그런 유기농 상추를 구입하셔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음으로 좋은 음식 2번째는 배추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배추는요, 통리장위, 즉 위장관을 막힘없이 통하게 해서 장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약재입니다. 식이섬유가 어느 채소보다 풍부한데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뱃속에 매일 쌓이는 그런 독소들을 깨끗하게만 비워낸다면 장 점막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용종으로 자라나거나 대장암으로 발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배추에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배추를 포함한 십자가 채소에서 발견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 방어 물질인데요. 사람이 먹으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 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발병률을 낮추고요. 더불어서 유방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배추 역시 항암 채소인데요. 다만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배추국을 끓이는 것처럼 물에 오래 삶으면 항암 성분들이 많은 부분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생으로 그냥 쌈장에 탁 찍어서 드시거나,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 너무 달고 맛있는데 요즘에 봄동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살짝 쪄서 먹거나 우리가 김치로 먹는 것처럼 발효해서 섭취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대장에 좋은 식품으로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유익균들을 활성화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는데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고 이로써 장 점막의 점성 형태의 벽을 만들어서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가 얼마나 우리 몸에 이로운지, 그리고 그 이로운 성분을 오롯이 다 섭취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가 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같이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에 좋은 음식은 보라색 채소 하면 탁 떠오르는 가지입니다. 보라색 채소에는 파이토케미컬 중에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최근 국제학술지인 농업식품화학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안토시아닌의 경우에 장내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중에서 유익균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방향으로 그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장내 미생물들이 단수의 지방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화합물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안토시아닌이 단수의 지방산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가지는 청열 해독 작용이 탁월한 음식인데요. 자, 체질적으로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께 가장 좋고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께도 좋아요. 요즘 가지가 참 부드럽고 달아서 그냥 쪄서 달래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장에 용종이 생기면 50%는 5년에서 10년 안에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제거하더라도 다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4가지 음식 뭐였죠? 상추, 배추, 사과, 가지로 식치하시고요. 용종과 대장암 발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치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